오늘은 굉장히 흥미로운 주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바로 사람이 변할 수 없는 이유에 대해 과학적으로 파헤쳐보는 시간이죠. 우리는 살면서 나 이번엔 정말 변할 거야 라고 다짐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원래의 나로 돌아가곤 하죠. 왜 그럴까요? 사실 우리가 변하기 어려운 이유는 단순히 의지력이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우리의 뇌 구조, 습관의 메커니즘, 인간의 본능, 그리고 구시대부터 현시대까지 이어져 온 진화적, 사회적 맥락이 깊이 연관되어 있죠. 오늘 이 영상에서는 이 모든 요소를 과학적으로 분석하면서 우리가 왜 변하기 어려운지,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화를 시도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함께 탐구해 볼게요. 자,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눈과 귀를 사로잡을 과학적 여정, 준비되셨나요? 먼저 우리가 변하기 어려운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우리의 뇌 구조 때문이에요. 인간의 뇌는 약 1000억 개의 뉴런과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시냅스 연결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 뉴런들은 우리가 생각하고, 행동하고, 느끼는 모든 것을 결정하죠. 그런데 이 뇌는 사실 변화를 좋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뇌는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려고 설계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뇌는 새로운 것을 배우거나 새로운 행동을 할 때 엄청난 에너지를 소모해요. 예를 들어 새로운 언어를 배우거나 매일 아침 운동하는 습관을 들이려고 할 때 처음엔 굉장히 피곤함을 느끼죠. 이건 뇌가 새로운 신경 경로를 만들기 위해 많은 에너지를 쓰기 때문이에요. 반면 이미 익숙한 행동이나 생각 패턴은 뇌가 자동으로 처리할 수 있어서 에너지를 훨씬 덜 써요. 이런 현상을 과학적으로 신경 가소성과 기본 네트워크로 설명할 수 있어요. 신경 가소성은 뇌가 새로운 경험을 통해 변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지만 이 과정은 시간이 오래 걸리고 에너지가 많이 필요해요. 반면 기본 네트워크는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반복하는 행동이나 생각 패턴을 자동으로 실행하는 시스템이에요. 예를 들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스마트폰을 확인하는 행동, 화가 나면 소리를 지르는 습관 같은 것들이죠. 더 심각한 건 뇌의 편도체 어믹달라라는 부분이에요. 편도체는 감정, 특히 두려움과 스트레스를 처리하는 역할을 해요. 변화를 시도할 때 우리는 종종 불안이나 두려움을 느끼죠. 내가 실패하면 어쩌지?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같은 생각이 들면서요. 이때 편도체가 과활성화되면서 뇌는 위험 신호를 보내고 결국 익숙한 행동으로 돌아가게 만들어요. 또 하나, 뇌의 보상 시스템도 변화를 방해해요. 도파민이라는 신경 전달 물질은 우리가 익숙한 행동을 할 때 보상을 느끼게 해요. 예를 들어 매일 밤 과식을 하던 사람이 다이어트를 시작하면 뇌는 도파민 보상을 받지 못해서 불쾌감을 느끼고 다시 과식으로 돌아가게 만들죠. 결론적으로 뇌는 에너지 효율성과 안전을 우선시하도록 설계되어 있어요. 그래서 새로운 행동이나 생각을 받아들이는 걸 본능적으로 저항하는 거예요. 뇌는 변화를 위협으로 인식하고 익숙한 패턴을 유지하려고 하죠. 이게 바로 우리가 변하기 어려운 첫 번째 과학적 이유예요. 다음으로 우리가 변하기 어려운 두 번째 이유는 바로 습관 때문이에요. 습관은 뇌의 기저핵 베이소 갱글리어이라는 부분에서 관리되는데 이 부분은 반복적인 행동을 자동화하는 역할을 해요. 습관이 형성되면 뇌는 그 행동을 거의 생각 없이 실행할 수 있게 되죠. 습관은 크게 세 가지 요소로 이루어져 있어요. 첫째, 단서 큐가 있어요. 예를 들어 퇴근 후 집에 들어오면 소파에 앉아서 TV를 켜는 게 단서가 될 수 있죠. 둘째, 행동 루틴이 있어요. TV를 켜고 간식을 먹는 행동이 여기에 해당하죠. 셋째, 보상 리워드이 있어요. TV를 보면서 간식을 먹으면 뇌가 도파민을 분비해서 기분이 좋아지는 거예요. 이런 습관 루프는 뇌에 깊이 새겨져서 우리가 의식적으로 바꾸려고 해도 쉽게 바뀌지 않아요. MIT의 연구에 따르면 한번 형성된 습관은 뇌에서 완전히 사라지지 않고 계속 남아있다고 해요. 그래서 나쁜 습관을 없애는 게 아니라 새로운 습관으로 대체해야 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 매일 밤 과식을 하던 사람이 과식을 멈추려고 한다고 해볼게요. 이 사람은 과식을 대체할 새로운 행동, 예를 들어 책을 읽거나 산책을 하는 습관을 만들어야 해요. 하지만 문제는 새로운 습관을 만드는 데 시간이 걸린다는 거예요. 런던 대학교의 연구에 따르면 새로운 습관이 자동화되려면 평균 66일이 걸린다고 해요. 하지만 사람마다 다르고 더 복잡한 습관은 6개월 이상 걸릴 수도 있죠. 더 큰 문제는 스트레스 상황이에요. 하버드 대학교의 연구에 따르면 스트레스를 받으면 뇌는 새로운 습관 대신 익숙한 습관으로 돌아가려는 경향이 있어요. 예를 들어 금연을 시도하던 사람이 직장에서 큰 스트레스를 받으면 다시 담배를 피우는 경우가 많죠. 이건 뇌가 스트레스 상황에서 익숙한 보상 시스템을 찾기 때문이에요. 또 습관은 우리의 정체성과도 연결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 나는 성격이 급한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 성격을 바꾸는 걸 어려워해요. 왜냐하면 그 습관이 자신의 일부라고 느끼기 때문이죠. 이런 경우 단순히 행동을 바꾸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의 정체성을 재정의하는 과정이 필요해요. 결론적으로 습관은 뇌에 깊이 새겨진 자동화 시스템이기 때문에 변화를 시도할 때 엄청난 의지력과 시간이 필요해요. 이게 우리가 변하기 어려운 두 번째 과학적 이유예요. 세 번째 이유는 인간의 본능이에요. 인간은 수백만 년 동안 진화하면서 생존과 번식을 위해 특정 본능을 발달시켜 왔어요. 이 본능들은 우리가 변화를 저항하게 만드는 중요한 요인이에요. 먼저 변화에 대한 두려움부터 이야기해 볼게요. 인간은 진화적으로 안정과 예측 가능성을 선호하도록 설계되어 있어요. 구석기 시대를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에는 새로운 환경이나 새로운 행동이 생존의 위협이 될 수 있었어요. 예를 들어 낯선 동굴에 들어가면 맹수가 있을지도 모르고 새로운 음식을 먹으면 독이 있을지도 모르죠. 그래서 인간의 뇌는 새로운 것을 피하고
익숙한 것을 선호하는 본능을 발달시켰어요. 이 본능은 현대에도 여전히 작동해요. 새로운 직장에 가는 걸 두려워하거나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걸 꺼리는 것도 이런 본능 때문이에요. 뇌는 변화를 위험으로 인식하고 익숙한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죠. 또 하나, 사회적 동조 social conformity라는 본능도 있어요. 인간은 무리지어 살아남기 위해 진화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 비슷하게 행동하려는 경향이 강하죠. 예를 들어 친구들이 모두 흡연을 하면 나도 흡연을 시작할 가능성이 높아져요. 이건 뇌의 보상 시스템과 연결되어 있어서 무리에서 벗어나는 행동을 하면 불안감을 느끼고 동조하면 안정감을 느끼게 되죠. 또 즉각적 보상 추구라는 본능도 변화를 방해해요. 인간은 진화적으로 즉각적인 보상을 선호하도록 설계되어 있어요. 구석기 시대에는 음식을 바로 먹거나 안전한 장소를 찾는 게 생존에 필수적이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현대 사회에서는 이런 본능이 오히려 방해가 돼요. 예를 들어 다이어트를 위해 장기적인 건강을 추구해야 하지만 뇌는 즉각적인 보상, 맛있는 음식을 원하죠. 마지막으로 인지적 편향도 본능의 일부예요. 예를 들어 확증 편향 때문에 우리는 자신의 믿음을 강화하는 정보만 받아들이고 반대되는 정보는 무시하죠. 그래서 나는 변할 필요 없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변화를 시도할 가능성이 낮아요. 결론적으로 인간의 본능은 생존을 위해 설계된 시스템이기 때문에 변화를 저항하는 방향으로 작동해요. 이게 우리가 변하기 어려운 세 번째 과학적 기유예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변하기 어려운 이유는 구시대부터 현시대까지 이어져 온 사회적, 문화적 맥락 때문이에요. 인간은 단순히 생물학적 존재가 아니라 사회적 환경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예요. 먼저 구시대부터 이어져 온 전통과 규범을 생각해 볼게요. 예를 들어 농경 사회에서는 안정과 수능이 생존에 필수적이었어요. 변화를 시도하는 사람은 공동체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높았죠. 이런 문화적 규범은 현대에도 영향을 미쳐요. 예를 들어 한국 사회에서는 체면과 눈치라는 개념이 강하게 작용하죠. 새로운 행동을 시도하거나 기존의 규범을 깨는 게 어려운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또 현대 사회의 문제도 변화를 방해해요. 현대인은 정보 과부하 상태에 있어요. 매일 수많은 정보와 선택지를 마주하면서 뇌는 결정을 내리는데 에너지를 많이 소모하죠. 이걸 결정 피로라고 해요. 예를 들어 하루 종일 일하고 집에 돌아와서 오늘부터 운동해야지라고 생각해도 이미 뇌가 지쳐 있어서 실행하기 어려운 거예요. 또 현대 사회는 즉각적 보상을 강조하는 문화예요. 소셜미디어에서 좋아요를 받거나 온라인 쇼핑으로 바로 물건을 사는 등 즉각적인 만족을 추구하는 환경이죠. 이런 환경은 장기적인 변화를 위한 노력을 방해해요. 예를 들어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데 몇 달이 걸린다고 하면 사람들은 쉽게 포기하고 즉각적인 보상을 주는 행동으로 돌아가죠. 마지막으로 사회적 비교도 문제예요. 소셜미디어를 통해 우리는 끊임없이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죠. 저 사람은 저보다 더 잘 나가는데 내가 왜 변해야 하지? 라는 생각이 들면서 변화를 시도할 동기가 떨어지게 돼요. 결론적으로 구시대부터 현시대까지 이어져 온 사회적, 문화적 맥락은 우리가 변하기 어려운 환경을 만들어요. 이게 우리가 변하기 어려운 네 번째 과학적 기유예요. 자, 오늘 우리는 사람이 변하기 어려운 이유를 과학적으로 파헤쳐 봤습니다. 뇌의 구조, 습관의 메커니즘, 인간의 본능, 그리고 구시대부터 현시대까지 이어져 온 사회적 맥락까지 이 모든 요소가 우리를 변화로부터 멀어지게 만들죠.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변하기 어렵다는 걸 알았다면 이제 그걸 극복할 방법을 찾아야겠죠? 작은 습관부터 시작하고 스트레스를 관리하고 자신을 둘러싼 환경을 바꾸는 것부터 시도해보세요. 변화는 어렵지만 불가능하지는 않아요. 여러분은 어떤 변화를 시도하고 싶으신가요? 댓글로 공유해주시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잊지 말아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더 흥미로운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